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올랜도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쿠퍼 플래그가 퀘셔너블이 붙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좀 미정이긴 합니다. 그전 경기도 다우풀로 일단 격상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슬슬 이제 복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 이제 쿠퍼 플래그가 나올 때와 최근에 이제 결장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쿠퍼 플래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일단은 뭐 실점 같은 거는 거기서 거기고, 득점도 이제 한 3점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 공격 횟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본인들이 시도한 거랑 또 이제 상대팀한테 허용한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여기 밑에다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쿠퍼 플래그가 있을 때가 야투 시도는 7.6회가 더 많았고, 상대의 야투 시도도 5.3회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플래그가 있었을 때가 합쳐가지고 총 경기 수에서는 한 거의 뭐 13번의 공격 기회가 더 주고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자유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더 빠졌냐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 좀 이제 쿠퍼 플래그가 뛸 때가 좀 더 댈러스가 오버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올랜도가 요즘에 좀 이제 언더 팀인 게 문제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공격, 수비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이제 언더 양상이 좀 있단 말이죠. 제가 댈러스는 좀 오버보기 좋은 팀이다. 요런 거 상으로도 얘네들은 이제 좀 자유투 같은 것들도 많고 야투도 많이 주고받는 편이어가지고 오버보기 좋은 팀이라고 했는데, 올랜도는 이런 것들 보면 막 썩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쿠퍼 플레이가 뛰면 오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임인데, 제 생각보다는 기준점이 조금 높더라고요. 230이면 좀 애매해, 요즘에 올랜도로 생각하면은. 근데 올랜도도 요즘 공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데스먼드 베인이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26에다가 슬래시 스탯 라인이 매우 좋습니다. 트루 슈팅 퍼센트, 슈팅의 효율성도 매우 좋고, 15경기 구간에서 3점 슛을 가장 잘 넣고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어쨌든 올랜도가 요즘엔 딱히 막 오바팀처럼은 안 보여가지고, 뭐 자유투가 많긴 많습니다. 댈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투가 되게 좀 많이 주고받는 타입이고, 또 이제 직전 경기 때는 3점이 진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자유투를 42개나 얻어내긴 했었어. 마샬도 없었다든지. 아마 내일 플래그랑 마샬이 뛸 수 있으면 댈러스가 분명 공격 옵션 같은 건 좀 나아지긴 할 거예요. 이게 올랜도가 좀 꽤나 오랫동안 언더세여서 문제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약간 오바 같은 생각이 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둘 다 뛸 수 있으면 아마 댈러스도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승패 자체는 올랜도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얘네들도 8.5면은 마헨에 대한 믿음은 크진 않고, 저는 일단 오바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은 워싱턴 대 유타 경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탱킹 매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탱킹 상황을 좀 볼게요. 워싱턴 유타 4등 5등인데 그래도 이제 워싱턴이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이렇게 보호픽들이 걸려있어요. 워싱턴 1에서 8, 유타는 이제 1에서 8이고, 또 이제 9에서 30도 따로 이제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탱킹을 8픽 안쪽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라서 순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위쪽에 얘네보다 이제 탱킹을 더 하고 있는 팀들은 당연히 뭐 양보할 생각이 없고, 둘 다 져야 되는 게 유리하긴 한데,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된다면은 저는 일단은 그래도 워싱턴이 조금 더 나아 보긴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키온테 조지가 진짜 잘하는데, 유타 입장에서 아마 일단 마카렌이 못 나오고 키온테 조지도 좀 빼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런 인사이드가 텅텅 비어있다, 시즌 아웃 때 애들도 많다 이랬는데 마카렌까지 없어가지고 더 그렇고요. 워싱턴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앤서니 길이 퀘셔너블인데, 사르는 부상당했고 부쿠체비치도 지금 아웃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글리는 팔았고 1, 2, 3 이런 센터 옵션들이 다 빠진 셈이어가지고 워싱턴도 인사이드가 좀 이제 비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좀 편하게 놀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글쎄 뭐 워싱턴은 사실 요즘에 3점도 꽤 들어가고 나쁘진 않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돌격대장 역할 해주는 선수가 없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유타는 근데 키온테 조지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해 보이는데, 글쎄요, 바로 직전 경기도 베일이랑 센사보, 이제 좀 다른 애들이 없어요. 얘네들이 좀 점수를 뽑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요즘에 못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늘도 이길만한 경기를 필라델피아한테 4쿼터 때 되게 좀 이제 노골적인 이런 탱킹 작업이 약간 보였던 것 같기도 하다. 일단 그래가지고 백투백 명목으로 키온테 조지가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워싱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둘 다 빠지면 인사이드는 비어 있으니까 빠르게 주고받을 만도 해요. 스몰 라인업이 꽤 오래 돌아갈 거고. 근데 244.5는 좀 높아 보이기도 해서, 둘 다 이렇게 뭐 실점 많고 공격은 조금 못 미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저는 뭐 언더오버는 솔직히 별로이지만은 언더를 좀 더 볼 것 같고, 워싱턴의 손을 좀 들어줄 만한 매치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홈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바로 직전 경기 리매치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붙는 거여갖고 지난번 경기를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번 경기는 이제 98대 124였는데 이날 페이스는 100.5였었고 전반부터 이미 그냥 마이애미가 일찌감치 게임을 뭐 끝내놨던 경기라고 하더라고. 최대 뭐 16점 차까지 났고 경기 막판에 27점 차까지 났다. 무난하게 승리를 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222점이죠. 점수가 언더긴 했어. 아마 이때도 오늘이랑 비슷한 기준점이었을 겁니다. 언더였는데 근데 이날은 마포주가 진짜 못했어요. 17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갔다. 3점은 빵기에다가 9점밖에 못 냈거든요. 그리고 뭐 이외의 선수들도 뭐 그렇게 막 잘한 거는 아니었었고 뭐 좋은 선수도 몇 명 있지만은 대신에 이날 브루클린은 자유투를 30개나 얻어냈고요. 마이애미도 24개나 얻어냈습니다. 마이애미라고 해갖고 딱히 막 야투가 엄청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나는 지난번 경기 때 브루클린의 에이스 마포주가 진짜 저점 중에서도 저점인데 팀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쏜 놈이 17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었다. 이런 날인데 점수가 222점이었으면 난 다시 붙으면 오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저번에는 좀 이제 자유투가 많이 불렸다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브루클린의 고질적인 문제 턴오버가 많았다던가 또 이제 마이애미도 그 켈레 웨어로 29분이나 썼습니다. 7호펜에다가 5스틸까지 아데바요랑 이제 웨어가 합쳐가지고 스틸을 11개나 얻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속공 득점들 상대의 이런 턴오버를 이용해갖고 하는 득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는 그래갖고 일단 뭐 마이애미가 지난번 경기는 개발랐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마포주가 너무 싼 것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솔직히 이번에도 13.5거든요. 나는 저번이랑 똑같아. 마해는 조금 겁나. 그래도 뭐 마이애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오바가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포주가 너무 못했거든요. 또 다르게 보면 저번에는 그래도 좀 자유투가 많았다 이런 게 있는데 오바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매치이긴 하네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은 휴스턴 대 골스 경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통의 좀 이제 라이벌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세월 하든이랑 커리 얘네들이 되게 좀 라이벌 성격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얘네들 맞대결을 그전에는 골스가 상당 기간, 꽤나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연승을 달렸다. 대부분 휴스턴이 이제 하든을 보내고 탱킹을 하던 시절에 많이 일궈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깨졌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번 휴스턴이 이긴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4경기 동안 3승 1패라고 하는데 고무적인 거는 최근 맞대결들이 이제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중에 아마 한 2경기 정도는 커리가 없는 경기도 있었을 건데 커리가 뛴 경기도 언더가 꽤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즘 양상으로는 뭐 언더 같은 거 보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커리가 없는 것도 그렇고 내일 보시면은 골든 스테이트에 뭐 커리 말고도 포르징기스, 게페투, 리차드 무디 이런 애들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이제 골스의 라인업이 좀 가벼울 수가 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이 이제 좀 투빅을 쓰는 인사이드가 좀 감당이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그린 호포도 투빅에다가 산토스까지 리바운드가 좋은 애들 좀 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휴스턴한테 세컨 찬스도 좀 덜 줄 수가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양팀 다 이렇게 좀 이제 자유투 같은 것들은 좀 적은 면모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골스도 자유투를 잘 못 뜯어. 자유투가 적을만 하다든지 기본적으로 휴스턴은 느린 팀인데 골스는 커리가 없으면 점수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계산해보면 언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뭐 휴스턴도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이 캐셔널이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빡빡할 만도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야투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대단히 안 난다. 그만큼 자유투도 적고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뭐 수비는 꾸준히 좋은 편이고 오히려 골스가 좀 더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났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맨피랑 오바가 난다든지 덴버랑도 오바다고. 근데 휴스턴은 걔네들이랑 좀 결이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뭐 언더에다가 휴스턴 쪽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9.5씩이나 되는 핸디는 휴스턴 입장에서는 좀 별로고 나는 오히려 프렌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근거는 별로 없어요. 차라리 그냥 언더가 좀 더 타당하지 않나. 맞대결 5경기 연속으로 언더 커리까지 없다. 그런 것들을 좀 써먹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난번 맞대결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2월 4일이니까 트레이드가 한창이던 시기거든요. 둘 다 보는데 트레이드로 인한 유실은 별로 없는 편이었었는데 이날 이제 128대 126으로 점수가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제 먼저 이제 미네소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토거든요. 그 전에 이제 좀 흐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미네소타는 꽤나 이제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전후로 해가지고 미네소타 한창 이제 오바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 양상으로는 좀 이제 저득점 양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딱히 뭐 토론토는 흐름이랄 게 별로 없는 시기긴 했는데 요즘에 토론토는 제가 봤을 때도 워싱턴이랑 점수가 되게 많이 났는데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하는 팀이랑은 또 이제 언더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맞대결 같은 것들 보니까 미네소타는 총 97번의 야투 시도를 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89회 미네소타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이날 토3이 엄청 잘 터졌거든요. 31개 중에 15개가 터졌다. 근데 이날 막판에 미네소타가 막판에 대추격을 했어요. 오히려 아마 미네소타가 1.5 마이너 받았는데 토론토가 많이 이기고 있다가 게임 흐름상으로는
계속 많이 지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이긴 거였었거든요. 흐름이 되게 좀 요동친 편이었는데 어쨌든 오바 자체는 좀 편이 났었고, 근데 이때랑 지금 조금 다르다. 또 이제 미네소타는 최근에 멤피스 엄청 빠른 팀인데 걔네랑도 언더가 났습니다. 앤트맨이 41점이나 했지만은 마지막에 이걸로 또 막 12대1 런을 당해가지고 클로치까지 가버리고 그랬어요. 안정감이 마인으로서는 좀 없다. 그리고 토론토는 그냥 뭐 뉴욕한테 개발렸고, 뉴욕한테 맨날 많이 줘 터지고 있었는데 잉그램이나 바렛이 조금 터졌지만은 다른 애들, 특히 또 이제 벤치 같은 게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요즘에 미네소타는 벤치 경쟁력이 조금 있죠. 그래가지고 토론토가 졌었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에 대한 힌트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랩터스는 이제 NBA에서 탑10 안에 드는 팀, 미네소타 탑10 안에 드는 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런 팀들한테 4승 16패다. 그리고 6연패 중이기도 하고 최근 15경기 중에 14번을 졌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토론토는 이런 좀 컨텐더급 팀들, 이런 팀들한테 굉장히 약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미네소타한테 힘이 실리긴 실리는 것 같아. 하지만 뭐 매번 말하는 미네소타는 이런 핸디값으로서의 안정감은 별로 없는 팀이고, 언더오버는 사실 기준점은 조금 낮아 보이지만은 최근의 분위기로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본다면 약간 언더가 생각 중인데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지난번 경기가 되게 좀 이상한 오바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미네 쪽에다가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6.5, 그래도 미네 마인 쪽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샌안토니오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이제 샌안토니오의 그 로데오 트립이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동안 이제 샌안토니오가 로데오 트립을 마치고 복귀하는 홈 경기 중에, 작년에는 이제 이 시기에는 그 웬벤야마가 혈전 문제 때문에 아마 이탈을 했었죠. 없었을 텐데 그때 오클라호마한테 졌지만 그 전에 2년 동안 오클라호마 이때도 되게 강할 때인데 그때 이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인디애나 되게 빠른 농구를 하고 막 그런 동부에서 이런 것들로 되게 잘 나갈 때 그때도 이제 샌안토니오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샌안토니오가 로데오 트립 홈 복귀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경기인데, 오늘 마침 맞대결이 지난번 이제 붙었던 디트로이트랑 경기입니다. 얘네들이랑은 2월 23일이니까 비교적 좀 최근이에요. 근데 그때는 양 팀이 야투를 엄청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101번, 106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7번의 야투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언더였었어요. 왜냐면은 자유투가 일단 좀 적었었고, 샌안토니오는 전체적인 야투는 별로였지만 3점이 조금 들어간 날인데,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케이드 커닝햄이 26개 중에 5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제일런 듀렌 정도만 좀 역할을 했었네요. 벤치도 별로였었고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디트로이트가 너무 못 넣었어. 야투 37.7%, 3점 슛은 19.4%. 디트로이트는 종종 이런 날이 좀 있죠. 많은 야투 시도에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샌안토니오는 필라델피아를 뭐 전반에만 30점 차로 죽여 놓는다든지, 웬벤야마는 그렇게까지 뭐 길게 하진 않았는데 벤치에서 73점이나 냈더라고요. 벤치에서 그냥 압살을 했던 경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는 또 이제 클리블랜드, 만만치 않은 동부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페이스는 94.5였었고 커닝햄이 이 경기도 16개 중에 4개밖에 못 넣었던, 턴오버도 많았었고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벤치가 그나마 조금 했지만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또 졌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둘 다 이제 동서부에서는 조금 잘 나가는 팀들 간의 격돌인데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저는 샌안토니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비교적 맞대결도 최근이기도 하고, 샌안토니오가 이제 홈에다가 로데오 트립 복귀전이라는 이런 것도 있다. 샌안토니오가 일단 좀 끌리고, 그리고 227.5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언더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상대를 막 131점씩 하면서 필라델피아를 40점짜리로 쳐바르는 그런 경기도 있지만, 요즘에는 점수 생산력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이긴 해. 지난번 맞대결은 되게 좀 페이스에 비해서는 야투 시도가 엄청 많았었는데 자유투가 안 불린 것도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근거가 많지는 않은데요. 나는 뭐 샌안토니오 이런 로데오 트립 홈 복귀전과 가장 최근에 맞대결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네. 또 이제 디트로이트가 따지고 보면 요즘 커닝햄도 그렇고 막 마땅히 좋은 시기처럼은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샌안토니오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좀 볼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피닉스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둘 다 좀 이제 결장이 많아요. 피닉스는 마크 윌리엄스가 내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피닉스가 뭐 지난번 세크라멘토전에서 분석이 마크 윌리엄스가 인사이드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세크라멘토한테 얘네들은 3점을 많이 안 쓰고 인사이드 시중을 많이 하는데 그런 팀들한테 잘 안 당할 거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크 윌리엄스가 내일은 좀 이제 빠진다고 합니다. 피닉스가 그 다음날 이제 백투백이 있는지 어쨌든 이제 마크 윌리엄스가 관리를 좀 해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반대로 시카고는 여전히 뭐 사이먼스 스미스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고, 그리고 부젤리스나 기디까지 캐시업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다 아마 아이비 같은 애들도 못 나오고 아마 그럴 텐데, 어쨌든 시카고도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오클이랑은 꽤나 빠른 게임이긴 했지만은
얘네들 공격력은 뭐 안 살아가지고 점수 자체도 많이 안 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시카고는 여전히 별로 같아. 어쨌든 오클랜드도 프렌을 한 거고 그전 유형 미러키한테는 갑자기 이제 미러키가 엄청 막 휘말려가지고 27대 0 런을 달려서 이긴 게임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계속해서 시카고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가 그동안 이제 한 7경기 정도를 전부 다 홈 경기를 치렀는데 그 기간 동안 1승 6패요. 그리고 그 1승도 방금 말했던 그 미러키전이었었고 뭔가 시카고가 나는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아.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닉스도 나름대로 이제 홈발을 좀 타는 팀인데 최근에 뭐 레이커스나 세크라멘토를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두 경기 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3점이 조금 나아졌다. 여전히 자유투는 굉장히 적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요즘에 공격이 잘 안 되고요. 수비적으로는 피닉스가 조금 더 낫긴 하지만은 3점 방어는 좀 한다. 이런 팀들이거든요. 11.5는 좀 부담되긴 해. 왜냐면은 시카고가 직전 경기 뭐 오클랜드도 풀어난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라인업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데 그래도 한 7, 8인 로테로 해가지고 좀 이제 골고루 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준다든 이런 게 좀 있길래 그게 좀 문제 같기는 해. 제가 뭐 찾아놓은 거로는 내일도 뭐 이제 기리가 이제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부젤리스도 그런 모양새인데 다 어쨌든 마이너스로 찍힙니다만은 둘 다 못 나올 때 실점도 많아지고 점수도 못 뽑는다 마이너스로 많이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브룩스랑 마크 윌리엄스가 둘 다 없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오히려 좀 좋았대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땅히 막 다가오는 건 없어가지고 나는 본다면 차라리 225.5 기준에 언더가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네, 제가 저번에도 피닉스가 세크라멘토랑 할 때 언더를 갔는데 그날도 사실 전반전에 점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다 후반전에 좀 안 나갔고 언더가 뜨긴 했는데 피닉스는 되게 느린 팀이고 시카고는 생각보다 빠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는 빠른 페이스에 비해서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양 팀의 이런 좀 허접한 공격력이 조금 더 생각이 들지 않나 해가지고 저는 225.5 기준으로는 뭐 언더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긴 할게요. 피닉스 경기 11.5는 약간 부담되네.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덴버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 사실 저는 안 건드리고 싶은 매치예요. 왜냐면 덴버가 저번에도 유타한테 졌잖아. 그날 저는 유타 정도면은 마카렌도 없고 키우트도 혼자 있어가지고 물론 덴버가 수비가 약한 건 알겠는데 덴버는 이제 특성상 인사이드가 많이 비어있는 유타를 공략할 만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 경기가 되게 간당간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덴버는 지금은 이제 좀 마헨으로는 되게 별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제 레이커스를 상대를 하는데 어쨌든 덴버의 지금 이 정도 공격력과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별로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오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레이커스가 얘네들이 공격이 좀 소극적이란 말이죠. 페이스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엄청 낮거나 하진 않은데 이 야투를 좀 소극적으로 쏜다던가 또 자유투가 많이 안 불리는 게임에서는 점수가 안 나던가 그리고 덴버랑 레이커스의 맞대결상으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바게임이 많지가 않아요. 난 그래서 이게 뭔가 레이커스의 수비로 일단 덴버를 막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반대로 덴버도 얘네들이 공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수비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별로여가지고 얘네가 비벼지는 게임이 대단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이런 경기는 안 건드리고 싶어. 저는 요즘에 레이커스가 좀 약팀들 뭐 골스도 어쨌든 많이 팼고 세크라멘토 뉴올리언스는 좀 쉽게 유리한 면모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3연승 중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뭐 리브스가 계속해서 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턴오버는 여전히 많고 직전 경기도 턴오버가 21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레이커스 그냥 버리는 공격 횟수도 되게 많고 사실 뭐 오바로 가든지 아니면 레이커스의 프렌을 보든지 둘 다 별로인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따지면은 나는 레이커스의 프렌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는 셈이긴 한데 글쎄요. 난 이런 경기는 그냥 재밌을 것 같은 이름값에 비해서 그냥 안 가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얘네들도 맞대결이 비교적 좀 최근이에요. 이 당시 세크라멘토가 94점에 그쳤다고 합니다. 경기 내용상으로는 뭐 뉴올리언스가 이제 한 2쿼터부터는 그냥 쭉 발라버렸던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크라멘토가 야투 시도가 99회였거든요. 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9개나 잡았어요. 뉴올리언스는 원래부터 인사이드가 조금 약한 팀이고 세크라멘토가 뭐 아치오와나 레이노 이런 애들은 꽤 잘한 날입니다. 오펜 리바도 둘 다 좀 많았었고 딜런 카드웰도 좀 힘을 써줬었고요. 근데 이제 3점 같은 게 대단히 별로였었죠. 31개 중에 4개밖에 안 들어갔다. 3점이 극악이었고 좀 이제 자유투가 적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세크라멘토가 점수가 공격 기회에 비해서는 되게 안 하는데 반대로 뉴올 같은 경우는 이날 피어스가 대단히 잘 터졌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트머삼이나 뭐 자이언이나 보통의 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공격 횟수가 꽤나 밀리고도 120점이나 기록을 하는 야투 차이가 많이 있었던 날인데 지난번에 그래서 요건상으로는 세크가 야투가 너무 고장 나가지고 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언더가 뜬 건데
사실 뭐 지금도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도 피닉스랑 경기를 했을 때 이게 뭔가 마크 윌리엄스의 존재 때문에 아치워나 레이노가 힘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날 이제 얘네 둘은 잘했거든요. 나름대로 리머텍은 있어. 근데 이제 또 수비도 그렇고 3점도 좀 모자랍니다. 자유투도 적었었고. 그래갖고 이제 세크라멘토 공격이 좀 아쉽거든요. 반대로 뉴올리언스는 레이커스랑 꽤나 빠른 게이밍이긴 했는데 페이스가 103이었는데 팀도 많았고 턴오버도 18개나 있었다. 지금 이제 돌아올 애들이 많이 돌아왔는데요. 내일 일단 머레이가 빠진다고 하고 트머삼이나 자이언 공격에서 뽑아줄 만한 애들이 퀘셔너블이 걸려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 경기도 좀 이제 순위권으로는 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세크라멘토는 그냥 전체 꼴찌고 뉴올리언스는 제가 매번 탱킹할 필요가 없는 팀인데 그냥 순수하게 못해가지고 이 위치에 있는 거라고 했는데 뉴올리언스는 슬슬 그래도 탈출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세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뉴올리언스는 탈출을 해야 된다. 명백하게 뉴올리언스가 이겨야 될 당위성은 큰 매치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크라멘토가 이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또 이제 놔줄 가능성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런 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는 일단은 뉴올이 4.5밖에 안 받은 건 기분이 좋기는 해. 당연히 뭐 멤버상으로도 그렇고 뭐 약간 이제 거슬리는 거는 세크한테는 약간 인사이드가 조금 공략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아치와나 레이너가 생각보다 많이 잘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뉴올리언스가 뭐 데리 퀸이나 이브미시 이런 애들 안 쓰고 저번에는 자이언을 그냥 원빅으로 이렇게 놨던데 아마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세크라멘토 인사이드 부담돼가지고. 내일 또 이제 세크라멘토에 이런 그러면은 좀 야투 같은 게 얼마나 좀 이제 꽂힐 거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저번에는 솔직히 3점이 너무 안 들어간 거긴 하거든요. 공격 기회 횟수에 비해서는.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탱킹의 농도, 이 경기에 대한 뭐 승리에 대한 열망 그런 거 상으로는 뉴올리언스가 훨씬 더 많은 경기다. 그런 거 생각했고 뭐 뉴올을 보기는 하겠습니다. 뉴올 그래도 요즘에 공수 양면이 그렇게 막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세크라멘토는 공격이 약간이나마 좀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수비 같은 거 최악이고 3점 못 넣고 있고 이래가지고 뭐 뉴올 쪽으로 보고 언더오버는 난 세크라멘토가 뉴올한테 인사이드에서 우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갖고 오바를 보는 셈인 건데 기준점이 근데 제 생각보다 조금 높네요. 뭐 뉴올 쪽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